안녕하세요. 용쌤의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수시원서 접수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민감한 시점인데요. 민감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이공계 일반전형과 의대 학종에서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2의 의대 논술 센 놈들이 몰려온다 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필요하시면 그 영상을 보시고요. 올해가 영재학교 재학생이 의학계열을 지원할 경우 제재가 시행되는 첫 해라서 발생하는 중요한 영향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보편적인 범위에서는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있는 첫 해라서 발생하는 의외성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 의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누구에게는 더 넓은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더 큰 기회일 수 있었는데 그만큼은 아니게 되곤 합니다. 그럼 그 의외성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영재학교 졸업생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올해부터 영재학교 재학생이 의학계열을 지원할 경우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2가 제공이 되는데 즉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학점으로 표기되지 않고 석차 등급이 제공되고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반영되지 않고 창체 등 일부 활동은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졸업생은 제재 불이익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대 학종을 지원하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대학에 제출했던 것과 동일한 학생부를 제출하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영재학교 졸업생은 학종으로 의대 메디컬을 지원하면 개꿀이 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고요. 누구에게는 진짜 개꿀이고요. 개꿀이 어느 정도의 졸업생까지 맛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의대 학종 지원 개꿀 수혜자 넘버1은 높은 성적으로 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수학, 물리 자신 없는 것들이나 가는 게 의대고 천재가 될 만한 자질이 없으니까 가는 게 의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의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울대 자연과학대와 공대를 진학했는데 야 이거 대학생활 1년이나 해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돈이 다인 것 같기도 하고 눌리고 뭐고 없고 카르텔이니 뭐니 하면서 R&D 예산을 삭감하지 않나, 항의하면 폭력적으로 입틀막하고 끌고 나가고, 석박사 과정에 있는 선배들은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매달 50만 원이나 예고 없이 깎였다고 진짜 빡치고 이게 웬 지랄이냐고 한탄하고, 이러니 이공계는 참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이공계 탈출하고 의대를 가야 하는지 고민하던 높은 성적으로 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개꿀을 맛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의대 학종에서 영재학교 재학생들과의 경쟁이 없어졌잖아요. 무주공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의대 학종 지원 개꿀 수혜자 넘버2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전사고, 갑방고, 과학고의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주로 전사고와 수시형 갑방고 상위권 학생일 거예요. 의대 학종에서 영재학교 재학생들과의 경쟁이 없어진 건 똑같은 거고, 영재학교 졸업생 중에 의대 학종에서 경쟁할 학생들이 재학생이 포함된 작년보다는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개꿀 수혜자 넘버2입니다. 영재학교생들의 비선호 학과에 진학한 학점이 그리 높지 않았던 영재학교 졸업생들에게까지 개꿀을 맛보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능과 논술을 준비해온 N조생은 논외로 합니다. 수능 준비하는 영재학교 졸업생이 지원해 볼 만한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의대 학종 중에서 지원해 볼 만한 전형들이에요. 성균관대는 영재학교 출신들 매우 선호합니다. 의대 빅5 중에서 영재학교 과학고 출신의 의대 합격생 자료를 내라는 국회의원의 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비율로 선발했으면 그랬겠어요. 한양대도 영재학교 출신 매우 선호하는 대학교예요. 서울대는 일반 전형으로 영재학교 졸업생을 선발 안 할 거고요. 인하대 의대 학종은 특목 자사고를 잘 선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2024학년도 70% 컷이 1.08이에요. 특목 자사고 선발해도 다수가 다른 학교로 가서 그랬겠죠. 최저 없는 의대 학종이 순천향대, 강원대,
충북대도 있는데 그건 관심 있으면 알아보세요. 연세대학종 활동 우수는 최저가 있는데 과탐 2과목을 별도 영역으로 인정해서 수학과 학 2과목 중 한 과목만 1등급이면 그리고 영어 3등급이면 최저 충족이 되니까 최저가 있어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연대도 영재학교 출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한 번 더 할게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영재학교 재학생이 의학계열을 지원할 경우에 대학에 학교생활기록부 2가 제공이 되는데 메디칼 계열 학종 지원이 어려워진 영재학교 재학생들은 어디를 주로 지원할까요? 서울대 자연과학대와 공대, 카이스트겠죠?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이 사실을 좋아하고 반길 거예요. 영재학교 재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대 일반전형 모집단위와 카이스트 일반전형과 창의도전 전형에 영재학교생들의 지원자가 더 많아질 거고 합격자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이저대 포함한 메디칼 계열의 학종에서 영재학교 재학생들이 지원을 못하는 만큼 전사고, 갑방고, 과학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기회가 더 생길 거고요. 전사고, 과학고, 갑방고의 상위권 학생들의 서울대와 카이스트 지원이 줄어들거나 합격한 후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조금 덜 상위권인 전사고, 과학고, 갑방고생보다는 영재학교생을 더 많이 선발하려고 할 거예요. 영재학교의 다른 유형의 학교 학생의 서울대 이공계 일반전형 지원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과학고 최상위권 학생은 최근 선배들 입시 결과 기준으로 그냥 지원하시고요. 전사고와 수시형 갑방고 학생도 학생부와 본인 역량 다 자신 있으면 최근 선배들 입시 결과 기준으로 지원하세요. 위 두 개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과를 낮춰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영재학교 학생이 선호하는 서울대 이공계 학과도 참조하시고요. 용쌤 인사이트 때로는 심도 깊은 분석으로 때로는 꼭 아셔야 할 기초 내용으로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